안녕하세요. 20대 창업가들을 알아가는 콘텐츠 다음 창업입니다. 저는 시원한 남자 하남자고요. 저는 심오한 여자 김여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죠. 누구나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획하신 전태현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혹시 본인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전기전자공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19학번 전태현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고려대학교 그 창업 지원센터인 스타트업 스테이션에서 그 영어 장문 관련 IT 서비스를 기획 중인 스토리보드 랩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라니까 굉장히 더 멋있네요. 혹시 그 지금 준비하고 계신 혹은 운영하고 계신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서비스는 한마디로 커리큘럼 없는 사용자 연습 중심의 영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말하자면 보통은 저희가 성인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떤 교재나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이제 외우거나 읽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정반대로 가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활용하고 연습하는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하고 틀린 내용을 이제 커리큘럼 제공함으로써 100% 자기한테만 필요하고 이제 모르는 내용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학습할 수 있게 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가장 큰 의의를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주입식 영어를 하는데 정해진 내용을 이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닝하고 리딩 중심인데 저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라이팅, 스피킹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연습량을 확대로 늘리고, 그리고 사실 이게 연습만 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인공지능, 특히나 요새 많이 핫한 제너티브 AI 기술력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첨삭을 받고 이제 자기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 역방향, 기존의 영어 서비스들과는 역방향성으로 조금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서비스 소개 자료를 간단하게 봤을 때 되게 공감이 많이 들었던 게, 저도 영어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본 사람으로서 독해랑 뭐 리스닝까지는 그래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취약점이 장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어로 글을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봤자 대학교에서 뭐 영어 과제 하는 정도여서 저도 항상 영어 장문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또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으로 영어 장문을 교육해준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참 잘 파고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뭐 제너러티브 AI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생성형 A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어떤 방식으로 쉽게 챗GPT 같이 우리가 뭐 입력을 하면 그게 그대로 다음 텍스트로 고쳐서 피드백을 주는 건가요? 일단 생성형 AI는 뭐 다들 많이 들었겠지만 말 그대로 제너레이티브, 즉 생성하는 AI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느낌은 기존의 이제 AI랑 비교를 하는 건데, 넓은 의미에서 저희 계산기도 이제 AI라고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사전에 입력된 이제 계산 기능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생성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창조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을 입력했을 때 3만큼 나오고 5만큼 나오고, 한마디로 이제 이걸 만든 사람도 예측을 못하는 거지, 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만큼 파급력이 높은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정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창조적인 일을 한다. 기계와 사람의 이제 구분선이 지어졌더니 이제 시키는 일하고 생성하는 일에서 기계가 이제 어느 정도의 사람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제 교육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행하던 활동이었거든요. 저희가 뭐 인강이나 문제집이라 하더라도 결국엔 그것들이 다 사람들이 만들고 기획한 거기 때문에 AI가 들어옴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람의 영역을 침범한다, 교육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제 제시도 이제 AI가 사람에 특화돼서 이 주제를 한번 장문을 해봐라 제시를 하고, 그다음 내가 실제로 이제 구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장문을 하고 나서 과외 티처가 되는 거죠. 뭐 경쟁사라고 거창하게 부를 것 같지는 없지만 링글의 예시를 들자면, 링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유수의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의 멘토들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매칭 시켜가지고 일대 화성 과외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그 교발교 그 교사 바이 교사 재량인데, 기본적으로 1회 단위로 수업을 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회 수업을 받게 되면 실제로 체험한 그 마켓 리서치 차원에서 체험한 건데,
오늘 뭐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써볼까요? 얘기해볼까요? 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 스크립트를 작성한 다음에 실제로 그 알베이그 다니는 학생이 이걸 첨삭을 해줘요. 약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해서 끝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링글이 보통 1시간에 몇만 원 이상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비싼가요? 네, 단가가 되게 비싸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도 이런 그 고액 과외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한테 맞춰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기술력으로 대체할 수가 있으면 조금 더 넓은 풀의 사람들한테 양질의 영어 서비스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링글이나 다른 기존 서비스에서 뭐 아이비리그에 재학 중인 그런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원래 하던 롤을 AI로 대체를 한 서비스라고 요약해도 될까요? 간단히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직접 개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의 초창기에서는 거의 저하고 이제 기획팀 몇 명 없어가지고 제가 거의 기획이자 개발자이자 대표자. 디자이너이자 대표이자 뭐 그러니까 이러고 다녔었는데 사실 MVP 단계에서는 진짜 기초적인 거는 요새는 모두가 할 수 있는 스테이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제가 한 가지 그냥 추천하는 재밌는 방법은 버블이나 뭐 다른 유술 서비스 같은 노코딩 툴이 많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코딩을 모르더라도 저희가 어렸을 때 스크래치 쓰는 것처럼 네. 할 수 있는 툴도 많은데 근데 그것도 사실 조금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파이썬 코드를 올려놓으면 그냥 웹 형태로 구현할 수 있게 다른 사람들 접속할 수 있게 그런 툴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을 좀 많이 사용했거든요. 엑셀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엑셀 매크로를 써가지고 이제 파이썬이랑 연동시키면 각 셀을 이제 다 코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엑셀 한 페이지도 이제 웹 페이지처럼 꾸밀 수 있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진짜 한 일주일 자습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주일도 아니지 한 며칠 자습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혹시 이 말을 듣고 도전을 했다가 한 달 동안 했는데 안 되면 이제 전태현 대표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아예 저 찾아오시면 됩니다. 화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1대1 과외. 아예 진짜 그만큼 쉬워요, 근데 진짜. 근데 그래서 개발은 사실 근데 이게 진짜 기능 점검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챗GPT 결과를 가져오고 챗GPT 그다음에 그걸 이제 엑셀 형태를 띄우고 약간 이런 거 간단한 건 가능한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복잡한 서비스로 가면 그게 불가능해서 이후에는 이제 개발자 뽑았죠. 네, 채용을 하신 채용했죠. 거구나. 네. 하셨구나.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는. 저도 원래 항상 관심이 많았던 창업 완전 극초기 스타트업이시다 보니까. 그럼 극초기 스타트업인데 혹시 팀빌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막 이렇게 술 먹다가 이제 실리콘밸리처럼 너 나랑 스타트업 할래?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대표님께서 뭐든 좀 아이디어 구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 명씩 적합한 인재를 모은 건지. 기존 팀원들 다 나갔었거든요. 나가셨나요? 이런 게 재밌지. 혹시 다 같이 싸우거나 그런 건가요? 누구나 내가 대표하길래 뭐 이러면서. 아니 사실 이제 아이템이 바뀌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이 아이템 보고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뭔가 또 재학생이다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 겹쳐가지고 다 나가게 된 거죠. 뭐 취업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취업 준비한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대학생들로 구성된 팀이었다 보니까 좀 시기상의 한계가 어쩔 수 없이 있네요. 그리고 이게 또 약간 뭐 굳이 말하자면 약간 특히나 고대가 그래도 뛰어난 학교잖아요. 근데 애들도 뛰어나고 그래서 옵션이 많아요 친구들이. 유혹하는 게 많군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약간 이런 느낌이 뭔가 경영학과생이에요. 그래서 잘 안 돼. 뭐 그냥 CPA 공부하시 뭐 약간 이런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자기 친구들도 CPA 공부하고. 그래서 오히려 뛰어난 학과 단체일수록 더 이제 뛰어난 결과물을 내는 건 맞는데 약간 반대로 이제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되게 집중을 못하는 구석도 있긴 하다라는 이제 단점도 있죠. 제가 방금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난 게 제가 아는 또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이요? 네. 정확히 어떤 워딩으로 말했냐면 뛰어난 친구들은 취미로 스타트업 하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좀 저도 와닿는 게 많았어요. 저도 와닿는 게 많았고
그 대표님은 스타트업은 목숨 걸고 하는 거다라고 아. 하길래 그때는 진짜 설마 목숨까지 걸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그래도 머리가 조금은 더 크고 주위에 성공을 하거나 성공의 문턱이 있는 분들을 관찰을 해봤을 때 진짜 이거는 목숨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10년 정도는 걸어야 된다 인생을. 그러면 본인한테도 아무래도 옵션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스타트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질문 답변하기 전에 제가 까먹기 전에 아까 새로운 팀원들 여쭤보셨잖아요. 그쵸? 네네. 그것도 왜 전 팀원이 나갔는지만 얘기하고 왜 뭐 하는지는 말 안 죄송해요.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였거든요. 네? 다 나왔으니까 아, 이제 네. 혼자 어. 혼자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그 저희 스타트업 그 창업 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특강을 열어요. 그래서 와디즈 CBO인가 CCO인가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제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냥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 보통 한국 사람들이 앞자리 잘 안 앉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이런 특강 같은 경우는 네, 뒤에서 맞아요. 들으려지. 근데 옆자리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구나 했는데 그 특강 도중에 메모하고 거의 약간 전공 수업 듣는 듯이 약간 메모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업 도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제 이렇게 워낙 열심히 듣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 뭐하는 친구지 싶었는데 또 강연 끝나고 되게 질문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사실 약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친해지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럼 저 자식 이런 날 따라오다니. 본인도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는 조금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서 먹으러 가지고 근데 약간 이 친구들 스타트업에 관심 많아가지고 마침 이제 군 복학한 직후여가지고 이제 그러면 약간 얘기가 좀 잘 돼가지고 약간 같이 해보겠냐 해서 이제 오케이 해서 이제 약간 팀원을 데려오고 그 친구가 자기 친구 경영학과 친구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그 디자이너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들이 이제 제가 영어 쪽 하니까 그 교육대학원 다니신 분 영어 쪽으로 한번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는 제 학과 동기였고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부 활동을 참여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저번 달에 덴마크를 갔다 왔었는데 덴마크를 다녀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되게 많이 친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디자이너 한 분하고 작업을 하면서 되게 괜찮다 싶어서 이제 얘기를 조금 꺼냈었는데 나 이런 사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도 관심 들어서 이제 오게 되고 그래서 거의 공채라고 하기 좀 웃기긴 하지만 좀 공개적으로 홍보한 건 거였고 약간 주변에서 조금 아름아름 다 찾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기 팀이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대표님만의 사람을 이렇게 낚아채는 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면이고 밥을 처음 먹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이 친구는 내가 꼭 사업 같이 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혹은 결심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좀 유혹을 하나요? 근데 사실 약간 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상황이 되면 그 친구 일단 알아보죠. 약간 스타트업 얘기 안 꺼내고 바쁘냐 뭐 하냐 바쁘냐 거의 데이트 신청이네요. 그렇죠. 일단 남자친구가 없어야 일단 제가 드림을 내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도 확인해야 되니까. 비율을 굉장히 잘하는 남자친구가 없어야 된다. 관심 있는 그렇죠. 남자 없고 남자친구 없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관심 있는 남자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네. 있어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딱 조금 원래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사실 조금 대놓고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어느 정도 신뢰관계에 있다는 거 가정하에서 내가 사실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우리 팀에서 한 1, 2주 정도 일해보겠냐. 어차피 뭐 면접이라는 게 다 제가 이 사람들 제가 공채를 안 한 이유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 봐갖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일해보면 볼만하다라고 검증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사실 1, 2주 동안 같이 일해보면서 합을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잘 맞으면 쭉 가는 거고 잘 안 맞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일단 여자한테 말 일단 한번 만나봐라. 그렇죠. 얘는 내가 사실 나랑 일주일만 데이트하자.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작은 부탁을 들으면 큰 부탁을 들을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저도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작은 부탁으로 깨워봤는데 실패한 경우도 있나요? 대차게 차인 거죠. 그러니까 1, 2주 정도 일을 해보고 약간 서로 안 맞다 싶어서 이제 헤어진 경우도 있긴 한데 글쎄요, 약간 뭔가 아직까지는 뭐 딱히 큰 케이스 없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스나이퍼시네요. 성공률 100%. 그렇죠. 왜냐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신감.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람이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시도를 안 하죠. 왜냐하면 제가 뭐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어느 정도 크고 만약에 돈이 있고 만약에 내세울 게 있으면 이 사람이 뭔가 있더라도 이제 제가 대안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네. 초창기에 사실 내놓을 수 있는 게 거의 신뢰, 비전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조금은 그런 걸 조금 많이 상황적인 거 많이 따지죠. 약간 잘 맞을 거 같냐 아니면 굉장히 현실적인 팀빌딩 조언을 해주셨어요. 오늘의 팁 첫 번째, 일단 골키퍼가 있는지 봐야 된다. 없는 것 같으면 이제 일주일만 나랑 사귀자. 일주일만 일해보자. 작은 부탁을 한다. 작은 부탁을 해서 이걸 이제 키워나간다. 아주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네요. 아까 미안해 뭐죠?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질문 끄는 거 그거요? 본인한테도 되게 좋은 옵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스타트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저는 일단 제 배경을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호주 살다 왔거든요. 덴마크요, 호주까지. 리액션 마침이네요. 글로벌하시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몬테소리 교육이라고 아세요? 알죠. 그 논술 교육 아니에요? 뭔 소리요? 광범위한 교육인데 한마디로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배우고 싶은 걸 골라서 이제 수업을 배워 나가거든요. 자기주도형 학생이에요. 풀 자기주도형. 그래서 수업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이거 할까 해서 하고 저거 할까 해서 하고 이런 느낌 수업이었거든요. 캥거루랑 산책하기 막 이런 거네요. 과장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하셨어요? 약간 요리 해볼까 하면 이제 약간 저기 요리 가가지고 이제 핫도그 좀 만들어 보고. 진짜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뭐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 벌리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다들 전교 학생회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프로젝트 많이 했는데 제가 고민한 게 이거죠. 일 벌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지속 가능성이 있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돈으로 사회적 기업을 할까? 근데 사회적 기업을 하기는 너무 스코프가 좁아지거든요. 그렇죠. 공익성 목표가 좁아지니까 그럼 창업해야겠다 해서 이제 근데 이제 그냥 창업하기는 뭔가 이제 이게 킥이 없으니까 이걸 어디서 구할까 했을 때 이제 일론 머스크, 테크놀로지, 테슬라 해가지고 이제 그럼 나도 이제 전기전자 가서 이제 좀 기술 그래서 전기전자를 간 거예요? 뭐 전기전자 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 이유죠.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네요. 그렇죠. 그럼 일론 머스크의 아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본인도 좋아하는 해외 창업가가 일론 머스크라고 하셨잖아요. 약간 보니까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얼굴이 아까 오라가 약간 헤어스타일이었죠. 일론 머스크요? 칭찬이네요. 일론 머스크 거의 100kg 가까이 나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 창업이 염두에 두고 이제 전전을 온 거죠. 근데 이제 전전에서 저도 사실 전전은 뭔가 꼭 진로적으로 고민할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공부할지 어떤 분야를 갈지가 중요한 건지 내가 나중에 뭐 연구원이 될지 박사가 될지 중요하지 않은 게 그냥 석사, 박사 뭐 이런 루트를 과정 자체가 다 똑같아가지고 어떤 길을 가더라도 거의 유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살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전전을 온 거지 전전을 하기 위해서 전전을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주객 전도가 된 느낌. 그래서 그래도 조금 내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 창업 수업을 좀 듣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창업 수업을 듣고 사실 창업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기회가 얻고 좀 잘 어떻게 보면 약간 운이 좋아서 잘 얻어걸린 케이스죠. 약간 그래서 이제 딱 스타트업 익스프레스 기회 왔을 때. 그래서 이게 학부생 입장에서 뭐 돈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멘토링도 주고 교수님들 전담 마크 해주고 되게 쉽지 않은 기회. 올인원 패키지 같은 거. 그렇죠. 올인원 패키지. 약간 재수 종합학원 같은 느낌인데. 갑자기 거부감이. 그래서 약간 되게 흔치 않은 기회일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애매하게 병행하느니 왜냐하면 제가 또 들어보니까 대표직을 기본적으로 다 풀타임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창업을 처음 제대로 해본 입장에서 뭔가 이 기회를 제대로 써보고 싶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조금 승부를 둔 거죠. 이제 풀 배팅을 하고 이제 그 진행을 했고. 휴학을 그러면 그때 딱 하시고. 그렇죠. 전념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이제 몬테소리 교육부터 이렇게 창업을 하기까지의 여정을 저희가 5분 만에 간단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대표님들 만나면 여쭤보는 점이
창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구체적인 경험도 괜찮고 조금 더 뭉뚱그려서 말씀하셔도. 보편적인 대답하고 제 개인적 대답을 이렇게 두 개 내놓고 싶은데 음. 보편적인 대답은 이제 사람, 인간관계. 왜냐하면 이게 대학생 이게 또 이해해야 될 게 대학생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과사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창업이기 때문에 근데 사업은 사실 공과사를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약간 뭐 하려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게 조금 약간 와야 되고 이런 게 약간 명백히 내 잘못은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가 사회인이 돼서 내가 책임져야 할 걸 내가 미리 끌어당겨서 내가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힘들죠. 그래서 공과 사의 구분이나 약간 그걸과 비롯한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저는 사업을 하려면 일단 돈에 대한 개념이 좀 확실히 박혀 있었거든요. 약간 무조건 돈이 먼저예요. 뭔가 아이템이 효과가 있다 아니면 기술적 의미가 없다 이게 다 필요 없고 이게 돈으로 다 환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인드 없이 그냥 아까 이제 취미를 창업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아이템 재밌겠는데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 제품 써보면 재밌겠다라는 마인드로 하면 이제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돈이 있어야 사업이 굴러가고 사업이 커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매출이 있어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300만 원 들어오면 그건 성공적인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멋있는 IR 제대로 나는데 마이너스 300만 원이면 그건 실패한 사업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마인드셋을 제가 갖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되게 멋있는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 끌어 모아서 이런 오피스 받고 되게 허구에 집중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표 놀이를 하는 대학생 많이 봤다.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이네요. 그 대표놀이라는 게 그런 돈에 대한 추구를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추구하는 게 이제 대표놀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창업을 하면 안 되고 엄밀히 비즈니스인데. 결국 시장성인가 아니면 대표자 개인의 신념 혹은 목표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면 이제 동아리나 아니면 이제 친목 모임을 해야지 창업을 하면 안 되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목숨 걸 거 아니더라도 조금 진지하게 임할 필요는 있다. 결국엔 생계이기 때문에. 근데 대학생들은 생계를 책임져 본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이유죠. 사실 아까 공과 사의 구분도 약간 좀 결부되는 느낌일 수도 있고 제가 방금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궁극적으로 본인이 창업가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인 그런 목표가 있나요? 제가 최근에 약간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웹툰에 왔었거든요. 드라마요? 웹툰. 웹툰. 그 웹툰 원작이니까. 네. 웹툰 무조건 추천합니다. 드라마 웹툰 못 따라가요. 근데 이제 진짜요? 진짜. 어.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최근에 약간 부명예 권력 약간 되게 원초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왜냐면 사실 약간 창업을 하게 되면 10년 원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뚜렷한 이게 정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창업은 나랑 안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약간 냉철한 마인드셋에다가 돈에 대한 이게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의 제3의 언어가 돼야 되는데 저한테 그게 없어요. 경제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시장 논리다. 근데 그때는 본인의 통장에 돈이 몇 억만 찍혀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돈이 있으면 좋은 거죠.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돈은 누구든지 있으면 플러스인 거죠. 그 디폴트. 근데 뭔가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따졌을 때는 뭔가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그게 메인 목적이 지금으로서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고민 중인 게 일단은 창업을 하게 되면서 되게 부족한 점들 많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창업 성공 시기는 조금 미뤘어요. 그래서 원래 이번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 가지고 올해 년도에 뭔가 그래도 괜찮은 결과물을 내고 싶다는 마인드가 컸다면 지금은 지금 성공하기엔 조금 내가 내실 부족한 것 같고 한 5년이나 10년 뒤에 아니면 이제 굳이 뭔가 성공하겠다라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점을 자연스럽게 메꾸면서 이 창업이라는 게
뒤따라오게 하겠다. 음. 이게 왜냐하면 의도하고 내가 창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모든 자원을 쓸어먹기에는 대학생 전태는 되게 부족한 점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상태죠. 그래서 나중엔 창업으로 꼭 돌아오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창업의 성공 시기를 늦췄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꼭 10년 뒤에 이제 다시 나와서 일론 머스크가 돼서 이렇게 다시 저희 다음 창업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섭외비 되게 싸게 해서 나왔어요. 진짜요? 그런데 안 받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받겠다고 하시네요. 저도 최근에 굉장히 비슷한 결론을 내렸어서 더 와닿는 부분이 있네요. 창업의 성공 시기를 늦추겠다는 표현이 참 개인적으로 와닿습니다. 김 여자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자신감이 부럽네요. 아, 성공 시기를 늦추겠다는 건 어쨌든 나중에 성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창업에 대한 그런 확고한 다짐이나 아니면 성공에 대한 확신이 부럽다 이런 느낌을 느꼈어. 네, 여기까지 이제 전태현 대표님의 창업 얘기를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창업가 전태현이 아닌 인간 전태현에 대해서 조금 더 내밀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올게요.